곽영수 씨는 요즘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산다는 게 집 한 채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사겠다니 말이 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뉴스는 계속 나왔고 외신에서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 씨만 그게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박 씨는 손주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린란드가 뭐냐? 손주는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엄청 큰 섬인데 거의 다 얼음이래요. 박 씨는 그제야 지도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저 얼음 땅을? 박 씨는 그날 저녁 내내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린란드가 뭐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인구는 서울의 한 동네보다도 적은데요. 약 5만 6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땅의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 행정적으로는 덴마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정부가 관리하는 자치령인 셈이죠. 이 정도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멀고 춥고 나랑 상관없는 곳. 박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계속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요. 외신 보도가 쏟아진 건 바로 지난달부터였는데요. 미국 정부 안에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온 겁니다. 사실 미국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마다 덴마크는 팔 생각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박 씨는 이 대목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얘긴데 왜 이번엔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박 씨가 동네 경로당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옆에 계시던 김영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뭐 쉬운 얘기 아니가. 거기 땅속에 돈 되는 게 묻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박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나 싶었던 거죠. 편한 줄만 알았죠. 알고 보니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노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사적 위치입니다. 북극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이죠.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툴레 공군기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새로 열리는 바닷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원입니다. 그린란드 땅속에는 히토류, 니켈, 우라늄 같은 게 묻혀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무기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들이죠. 박 씨는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건 알겠어.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지? 여기서부터입니다. 박 씨는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군사력에 의해 체포되고 연행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가 비난했습니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했고 여러 나라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박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될 일인데. 박 씨는 리모컨을 잠깐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는 걸요.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될 일이 요즘은 실제로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룰이 지켜지지 않는 장면을 모두가 직접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린란드 얘기가 왜 이번엔 다르게 느껴지는지를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그린란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설마 진짜 그럴까? 라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큰 나라 말 한마디에 작은 나라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박 씨는 이 대목에서 뭔가 무서운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덴마크가 불안한 거구나. 박 씨는 잠깐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룰이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구나. 그 상징이 그린란드다. 박 씨는 여기서 미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보는 눈은 땅이 아니라 보험 증서입니다. 왜냐? 지금 필요한 재료가 거기 묻혀 있으니까요. 여러 외신에서 같은 방향으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지난달 중순쯤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앞으로 30년 안에 현재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중동 지역이 더 불안해지고 아프리카의 광산지대도 가뭄과 홍수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의존하는 자원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린란드가 특별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덴마크가 관리하고 있고 서방 동맹국이니까 협상이 가능한 곳이죠. 둘째,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막도 아니고 홍수 위험도 적고 얼음이 녹으면 오히려 자원 개발이 더 쉬워집니다. 셋째, 인구가 적어서 관리가 쉽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나 갈등이 적다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라는 겁니다. 박 씨는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서운 건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게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박 씨는 이 대목을 이해하고 나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요즘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노후가 불안하면 집 하나라도 더 사두려고 하잖아요. 연금은 얼마 안 되고 앞으로 물가는 오를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도 하나 더 확보해 두는 거죠. 미국이 지금 딱 그 마음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땅을 확보해 두겠다는 겁니다. 자동 로그인은 잘하면서 이런 큰 그림은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제 자원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뭔가 걸렸습니다. 70%면 거의 다 중국이잖아. 맞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첨단 무기나 반도체에 이 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심하게 대립하면 중국이 수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런 조짐이 있었고요. 미국은 중국한테 목줄 잡히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는데 그린란드가 바로 그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우라늄도 있어서 원자력 발전에도 쓸 수 있고요. 니켈도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재료 창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북극 항로입니다. 지금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수에즈 운하를 지나갑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게 13,000km로 줄어듭니다. 7,000km를 줄이는 거죠. 시간으로 치면 10일 정도 단축됩니다. 물류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항구를 만들고 보급시설을 갖추면 그 자체로 돈이 됩니다.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작년 말에 낸 보고서를 보면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때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대목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불안하다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체감 물가 얘기가 따라온다는 거구나. 맞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지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하냐? 사실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에 군사기지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태빙선도 늘리고 있고요. 중국은 자기네가 근북극 국가라고 부르면서 북극 항로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북극 영토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북극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대목을 듣다가 또 잠깐 멈췄습니다.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은 조용하네. 맞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극은 마지막 남은 미개척 경쟁지역 아니라 다음 세기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 박 씨는 이 표현이 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말로만 싸우고 있지만 나중엔 실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영국의 한 연구소는 작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린란드는 21세기의 중동이 될 수 있다. 중동이 석유로 세계 경제를 좌우했던 것처럼 그린란드가 히토류와 북극 항로로 미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 씨는 여기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땅이라는 거구나. 박 씨는 여기서 다시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룰이 아니라 힘으로 움직인다. 그린란드가 그 상징이다. 여기서 박 씨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과 덴마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국제질서 전체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극 문제가 몇 차례 논의됐고요. 북극 이사회라는 기구에서도 회원국들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기네 북극 영토를 지키겠다고 군비를 늘리고 있고, 노르웨이는 북극 어장 문제로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를 살 수 있을지, 덴마크가 팔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논의 자체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외신들이 계속 주목한다는 것, 이게 이미 신호입니다. 세계가 불안하다는 신호죠. 여기까지가 국제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박 씨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박 씨는 며칠 동안 이 뉴스를 곱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지? 예전 같았으면 별 고민 없이 넘겼을 일들입니다. 보험 갱신 전화가 와도, 병원 예약을 잡을 때도, 큰 돈이 나가는 얘기가 나오면 박 씨는 요즘 꼭 한 번 더 멈춥니다. 뉴스를 끄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박 씨는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세상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미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 박 씨는 서류 하나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손이 쉽게 안 나갔습니다. 그 순간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군인들에 둘러싸여 연행되던 장면. 국제사회가 비난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 그 장면 말입니다. 그때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옳고 그름보다 힘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그린란드 얘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마 나라를 산다고 하고 웃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말이 나오면 이미 뒤에서는 계산이 끝났다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얘기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박 씨 같은 평범한 사람도 결정 앞에서 자꾸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박 씨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제일 많이 바뀌고 있는 때구나. 뉴스 속 얼음땅 얘기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진 것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멀리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정말 손에 닿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박 씨는 이제 압니다. 저런 땅을 놓고 강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세상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요. 그래서 박 씨는 요즘 뉴스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오늘 당장 내 삶을 바꾸진 않겠지. 하지만 내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이미 바꾸고 있구나. 이게 박 씨가 이번 그린란드 뉴스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을 막는 것도 강대국을 말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린란드는 얼음 땅이지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 남는 이유는 결국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룰이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는 뉴스 속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결정 하나하나에 이미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들어 결정 하나가 예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그냥 혼자서 고개만 끄덕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런 멀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가까운 뉴스 계속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